트위터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뉴스들로 심심할 새가 없는 요즘입니다. 트위터가 원래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세계의 각종 뉴스들로 트위터가 북적이는 느낌인데요.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부채질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의 말대로 트위터가 점점 더 재미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부터 처음 트위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거론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언론의 자유, 가짜 계정, 가짜 뉴스, 트위터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상위에 있는 목표이고 가짜 계정, 가짜 뉴스, 트위터 분류 같은 계정 인증 같은 것들은 언론의 자유를 이루기 위한 과제들이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것에 인류의 문명이 달렸다며 440억 달러를 써가며 이 골치 아프고 시끌벅적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에게 언론의 자유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관심 있게 봐왔던 분들이라면 이 트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인 1월 16일에 올라온 트윗입니다. 너무 유익하다라며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료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포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트윗이 올라온 당시 의미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포도송이처럼 도지코인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냐는 어떤 구독자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뜬금없어 보이는 트윗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여러분도 검색 결과로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누구나 항목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글을 수정할 수 있고 참여자의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거짓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는 다수 참여자의 협동으로 수정되는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론은 지금 트위터 광장을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완성시키는 위키피디아처럼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론은 얼마 전 트윗에서 트위터는 오픈소스 뉴스와 같은 것이라고 했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전 영상들에서 중간중간에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세계의 흐름이 탈중앙화, 즉 분산화로 가고 있다는 말을 잠깐씩 드렸던 것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산화라는 시대 흐름은 매우 거대한 중요한 이슈이고 이야기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산화 이슈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여서 제가 쉽게 영상 제작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영상 주제인 트위터의 언론의 자유 역시 분산화라는 이슈 안에 있는 일부분이라서 분산화 측면에서도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모든 뉴스와 정보를 전통적인 언론사들에게 전적으로 제공받아왔기 때문에 여론은 언론의 기사 몇 줄과 TV 방송으로 좌지우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권력가와 기득권층들은 전통 언론들을 통해 대중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매우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일명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이것은 매우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이것을 검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탈중앙화시켜 자유로운 언론의 광장을 트위터를 통해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흔히 트위터를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비교를 합니다. 아고라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직접 민주정치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일론 머스크가 투표를 통해 트위터의 중요 판단 사안을 사용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3 위에 세워진 21세기 그리스이며 디지털 아고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비유하여 설명을 드려보자면
화폐는 원래 조개 껍데기였던 탄생 시기부터 탈중앙화되어 있었습니다. 달러처럼 누가 멋대로 발행량을 조절하거나 소유나 사용을 제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화폐는 권력자들에 의해 달러와 같이 매우 집중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변모했고, 이것에 반발하는 대중들은 기술의 힘을 빌려 화폐를 다시 원래대로 탈중앙화된 상태로 돌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되었을 때부터 직접 민주정치, 즉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과 비효율로 인해 직접 민주정치는 중앙집중화된 권력의 형태로 변모했고, 이것에 반발하는 대중들은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탈중앙화된 상태로 돌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위터라는 이름으로요. 그 선봉장에 일론 머스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탈중앙화, 정치의 탈중앙화는 곧 언론의 자유이며 직접 민주정치를 뜻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탈중앙화된 언론?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것은 원리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분산된 각각의 노드들이 검열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각 노드를 통해 이것이 옳은 정보임을 검증합니다. 위키피디아처럼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기도 하죠. 이것이 지금 일론이 트위터에 만들고 있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트위터에 글을 작성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보상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도 암호화폐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원장에 작성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것, 그리고 채굴자가 채굴을 하면 보상을 받고 검증 작업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가 웹3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집단 시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이런 트윗을 했었습니다. 트위터는 하루에 수십억 개의 양방향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인공두뇌의 초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도조 컴퓨터와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조 컴퓨터는 AI 트레이닝을 위한 컴퓨터로서 테슬라의 FSD가 운행 중 전송하는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14억 개의 프레임과 10만 개의 CPU로 수억 개의 가상현실 속에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킵니다. 수억 개의 시뮬레이션 중 어떤 것은 100% 완벽한 운행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은 99% 실패한 운행을 하는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AI는 무한의 실패를 거듭하며 잘못된 데이터나 실패한 데이터를 솎아내며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각도의 상황에서 촬영된 비디오와 다양한 확률의 데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라는 언론의 강장은 도조와 같습니다. 이곳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트위터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상황들과 정보들이 교차하며 검열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나 팔로우 또는 팁과 같은 보상으로 좋은 컨텐츠를 양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나 가짜 계정들이 이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죠. 좋은 정보로 분류하는 기준을 흐리게 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헌터 바이든의 랩탑과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트위터가 그 당시 이것을 앞장서서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조 컴퓨터로 비유하면 버그나 바이러스입니다. 잘못된 결과값을 내놓게 하니까요. 자율주행의 잘못된 결과값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일론은 29일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다. 미국에서조차 언론의 자유가 상실된다면 폭정이 앞에 놓여 있는 전부다. 언론이 탈중앙화되지 않고 중앙 집중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는 현상이 계속되면 그것은 결국 독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헌터 바이든의 사건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론이 트위터 파일을 통해 폭로하며 바이러스 치료에 나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문명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잘못된 뉴스나 가짜 계정들을 없애는 일에 일론이 이렇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죠. 이제 언론의 자유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일론이 이것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사람들은 빨리 도지코인 결제나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스팸이나 복 계정 잡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짜 계정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지코인이 결제 옵션으로 추가된다고 한들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론이 추진하고 있는 트위터 블루 계정 인증이나 구독료 $8는 그러한 버그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백신인 셈입니다. 또한 트럼프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나쁘던 좋던 참여시키려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한 테슬라 자율주행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자료와 수억 개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도조의 역할을 하는 트위터라는 광장에서 갈등 속의 타협과 이해로 진화하며 초지능으로 발전하는 문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계정을 복구해줘가며 수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트위터가 문명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의 수용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론이 트위터를 두뇌와 뉴런으로 비유했듯 인간의 뇌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정보 전달과 저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쪽에 나뭇가지 같은 돌기가 뻗어나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자극이 많으면 이 돌기들이 더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며 진화하지만 어떤 뉴런은 더 이상 외부 자극이 들어오지 않아 이 분야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판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 뉴런의 가지를 삭제하거나 확장을 정체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할 때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면 음악적 지능과 관련된 뉴런은 이것이 생존에 자주 필요한 기능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점점 더 복잡한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운동은 필요 없다 생각하여 운동을 시키지 않으면 운동 감각과 관련된 뉴런은 이 기능이 생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생각되어 확장을 축소하거나 가지를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에너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극도의 효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아노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왔다면 이 아이는 각 두 분야의 뉴런이 점점 더 가지를 뻗고 복잡하게 확장시켜 가다가 이 두 뉴런이 만나게 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서 융합이 일어나고 리듬에 맞춰 춤까지 잘 추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뉴런의 작용들을 트위터에 대입하면 트위터 사용자 개개인이 하나의 뉴런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트위터에서 글을 올리는 등의 컨텐츠를 생성하면 정보의 가지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뉴런과 뉴런 간의 정보 전달을 하는 물질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의 양과 크기가 두뇌 활동의 효율을 좋게 합니다. 시냅스의 활동은 트위터의 정보나 컨텐츠를 리트윗하거나 답글을 달고 이에 대해 팁이나 좋아요를 주고받고 하는 등의 상호작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은 뉴런의 정보 전달의 도구로서 시냅스의 역할을 하며 시냅스가 활발하게 작용할수록 두뇌 활동의 효율이 좋아지듯 트위터가 광장으로서 작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냅스와 같은 정보 전달의 상호작용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나 공감받는 내용일 경우 더욱 활발해지므로 게시자는 높은 확률로 좋은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게시물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확장되기보다 소멸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뉴런의 사고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다양한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검증받고 검열당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을 이루며 점점 확장되어 가는 사고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고와 맞닿게 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융합이 일어납니다.
마치 음악적 지능과 운동 감각 지능이 만나 춤을 잘 추게 된 것처럼요. 만약 그 융합에서 사람들이 효용성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곧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문화가 또 다른 문화와 융합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 문명이 진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순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나쁜 컨텐츠를 양심적이거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인 양 가장하여 퍼뜨립니다. 가짜 계정 또는 거짓 뉴스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사고에 침투하여 상대 뉴런을 공격하여 삭제해버리거나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질병이며 바이러스입니다. 일론이 트윗에서 심심찮게 깨어있는 정신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반작용들이 멈추지 않으면 문명이 파괴되고 인류는 결코 화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문명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보 전달이나 소통을 억제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마치 구글이나 애플처럼 독과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특히 애플은 앱 게시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필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드러나지 않는 언론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심리적 타격으로 뇌 기능을 억제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론은 이런 바이러스나 장애 요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철저히 침투하고 있고 문명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판적 사고를 뜻합니다. 이전에는 중앙 집중화된 정보와 매체 때문에 대중들은 소수가 조작하는 방향대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트위터와 같이 분산된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탈중앙화된 여론을 형성할 기반이 되어 있고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이 뒤따른다면 진화된 집단 지성을 통해 초지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좋게 들리는 의견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는 그럴듯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심리전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일론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는 정신 바이러스입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서로 맞서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포용해야 바이러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 옳지 않은 판단을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인물도 트위터에 필요한 거죠. 비판적 사고를 비판하는 자조차도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 넣는 것, 비판적 사고로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려는 이 시대 정신은 계몽주의라고 불리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낙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계몽주의는 일론의 트위터 경영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사진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